안녕하세요. 시민의 명리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제는 12지지의 변화를 보는 12신사를 주제로 하였습니다. 12신사는 명칭에서부터 부정적 의미를 느낄 수 있고 사주 해석에서도 부정적 의미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아서 조금은 조심스러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사주의 변화를 보는 논리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변화를 추론하는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성이 있으므로 그 유용성의 관점에서 12신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신사는 살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있어서 잠옷 그 명칭을 그대로 해석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사주의 해석은 사주의 구성 안에서 그 글자가 가지는 작용을 해석하는 것이므로 명칭은 참고할 뿐이고 작용으로 역할을 해석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12신사의 상호관계 해석에는 지지삼합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삼합은 12지지 중 같은 성분을 가진 지지끼리 모여 같은 목적성을 가진 계로를 말하는데요. 지장 간에 병화와 정화를 가지고 있는 인, 오, 술은 술의 결합은 화삼합, 지장 간에 경금과 신금을 가지고 있는 사, 유, 축의 결합은 금삼합, 지장 간에 임수와 계수를 가지고 있는 신자, 진의 결합은 수삼합, 지장 간에 간목과 을목을 가지는 해, 묘, 미의 결합은 목삼합입니다. 이 삼합의 구성이 12신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의 역할을 하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살이라는 명칭은 신은 길신의 의미이고 살은 흉신을 지칭하는 의미로 이를 합해서 신살로 쓰는 것인데요.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명칭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고 작용으로 구분하여 해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12운성은 천간과 지지의 상호관계로 천간의 성세와 변화를 추론하는 것이었는데 이번 주제인 12신사는 지지의 상호관계와 운의 연계를 추론하는 논리로 사주 해석에서는 12운성과 12신사는 많은 부분에서 의미를 공유하여 쓰고 있습니다. 12신살과 12운성의 구성을 보면 12신살은 겁살로 시작하여 제살, 천살, 지살, 연살, 월살, 망신, 장성, 반한, 역마, 유객, 화계의 12단계이고 12운성은 절로 시작하는 태, 양,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쇠, 병, 사, 묘의 12단계인데요. 이 12신살도 12운성과 마찬가지로 12지지의 순환구조에 바탕을 두는 12단계로 구성되며 상호 해석의 의미를 공유하여 쓰게 되므로 서로 연결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2신살은 연지를 기준으로 해서 월일시의 지지와 운에서 오는 지지와의 관계를 보는 것인데요. 현대에서는 일지를 기준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지와 일지를 구성하는 삼합에서 삼합의 마지막 글자인 고지의 다음 지지를 겁살로 시작하여
겁살, 제살, 천살, 지살, 연살, 월살, 망신, 장성, 반한, 역마, 유객, 화계의 12단계로 12신사를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연지와 일지를 구성하는 글자가 인오술의 화국을 구성하는 글자라면 인오술의 마지막 글자인 술토의 다음 글자, 즉 해수가 겁살이 되고 자수가 제살, 축토가 천살, 인목이 지살, 묘목이 연살, 진토가 월살, 사화가 망신, 오화가 장성, 미토가 반한, 신금이 역마, 유금이 유객, 술토가 화계가 되는 해자축,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이 겁살에서 화계까지 12신사를 구성하게 됩니다. 또한 연지와 일지가 신자진의 수국을 형성하는 글자들이면 진토의 다음 글자인 사화가 겁살이 되어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인묘진으로 겁살에서 화계까지 12신사를 구성하게 되고, 연지와 일지가 사유축의 금국을 형성하는 글자로 구성되어 있다면 축토의 다음 글자인 인목이 겁살이 되어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으로 겁살에서 화계까지 12신사를 구성하고, 연지와 일지를 구성하는 글자가 해묘미, 목국을 구성하는 글자라면 미토의 다음 글자인 신금일 겁살로 하여 신유술, 해자축, 인묘진, 사오미의 겁살에서 화계까지 12신사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 12신사의 글자의 구성을 살펴보면 제가 색깔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지살과 장성과 화계는 지살, 장성, 화계는 인오술, 신자진, 사유축, 해묘미로 삼합의 연결 관계를 하고 있고요. 겁살과 연살과 반하는 겁살, 연살, 반한도 해묘미, 사유축, 인오술, 신자진의 삼합의 연결 관계이고, 또 역마와 제살과 월살도 역마, 제살, 월살도 신자진, 인오술, 해묘미, 사유축의 삼합의 연결 관계이며, 망신과 유객과 천살도 역시 망신, 유객, 천살이 사유축, 해묘미, 신자진, 인오술의 삼합의 연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지와 일지를 구성하는 글자는 인신사해의 생지 글자라면 인신사해의 지사를 구성하는 글자가 되고, 가운데 글자의 왕지를 구성하게 되면, 왕지 글자가 연지나 일지에 있게 되면 이것은 곧 장성을 구성하는 글자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자인 술토와 진토와 죽토와 미토가 있다면 이것은
술진축미로 화계를 구성하는 글자가 되어 연지와 일지를 구성하는 글자들은 항상 생지라면 지살이 되고 왕지라면 장성이 되고 고지라면 화계가 되어 이 12신사를 읽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신사를 산출하는 기준과 그 산출된 11신사의 해석에 관한 설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신사는 연지와 일지가 그 산출의 기준이 되는데요. 연지가 기준이 되면 연이체가 되고 월, 일, 시가 용이 되는 신사를 산출하게 되고요. 일이 기준이 되면 일을 채로 하여 연, 월, 시가 용이 되는 신사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전에서 신사를 산출하고 그 해석은 어떤 해석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로 선천과 후천이 동일한 환경을 구성하는 신사의 구성과 선천과 후천이 변화하는 환경을 구성하는 신사의 구성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천과 후천이 동일한 환경을 구성하는 신사의 구성입니다. 선천의 기준이 되는 연지가 인목으로 인호술이 화운동을 하는 인자이고 후천의 기준이 되는 일지오화 역시 인호술이 화운동을 하는 인자입니다. 이렇게 선천과 후천이 인과 오로 화운동의 일관성을 가지는 흐름을 타고 있는데요. 이것을 신살로 산출해 보면 연지 인목은 지살이 되고 월지 진토는 월살이 되고 일지 오화는 장성이 되고 시지 술토는 화계가 되어서 지살로 시작하여 월살로 발전하고 장성으로 성취를 이루고 화계로 마무리하는 성장과 발전이 일관성 있는 흐름을 유지하는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청소년기가 바탕이 되어서 후반의 성장과 발전을 구가하는 일관된 삶을 산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천과 후천이 변화하는 환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천의 기준이 되는 연지 오화는 인호술이 화운동을 하는 인자이고 후천의 기준이 되는 유금은 사유축의 금을 운동을 하는 인자입니다. 그래서 선천의 환경과 후천의 환경이 화운동에서 금운동으로 변화하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살로 산출해 보면 연지를 기준으로 보면 오화는 장성이 되고 월지 미토는 반환이 되고 일지 유금은 유객이 되고 시지 술토는 화계가 되어서 인생의 전반부인 연월의 시기에는 장성과 반환의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일시가 주관하는 인생의 중년기와 말년기에는 유객과 화계로 고충과 쇠퇴의 환경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지 환경으로 보면 오화는 연살이 되고 일지 미토는 월살이 되고 유금은 장성이 되고 시지 술토는 반환이 되어서 연살로 시작하여 월살로 발전하고 장성으로 성취를 이루고 반환으로 명예를 굳히는 진기의 환경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우리가 이 명주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할 때 오화의 환경보다는
유금의 환경을 선택하도록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명주 또한 이런 신살의 구성을 안다면 자신의 의지로 오하의 환경보다는 유리한 유금의 환경을 선택하여 바탕을 구성하고 또 성장 발전하는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살을 살피고 사주를 보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12신살 첫 시간으로 그 의미와 간법을 공부하였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12신살은 명칭의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글자가 사주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하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겁살은 겁탈, 빼앗김 등의 의미로 해석하지만 반환과 합을 하면 명예를 취하는 결과가 될 수 있고, 재살은 재액, 갇힘 등의 의미를 가지지만 역말을 보게 되면 재액의 환경에서 벗어나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런 상호관계의 작용을 살피는 것이 중요한 해석입니다. 또 하나 12신살은 지지의 변화를 보는 것이지만 사주 팔자의 작용을 본다는 측면에서 천간의 생극지화의 상황과 연결하여 작용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12신살의 단계별 해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